23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아서 자 1년 내내 강조했던 거죠. 별표 3개. 자 요약집은 여러분 28쪽부터 좀 적어 놓으시고요. 28쪽부터.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고객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기가. 자, 옳지 않은 거 봅시다. 1번,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거와 이에 딸린 토지. 그러니까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여러분? 토지까지. 자, 이러한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는 바로 의의를 얘기한 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의의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은 뭐냐? 요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건별로 물어본 겁니다. 첫째, 누가? 1세대. 어느 날 현재 여러분? 양돌 현재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비과세 여부는 어느 시점에 따진다? 양돌 현재 시점에서. 자, 밑줄 국내 1주택 보유.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여러분? 예. 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 해당 주택의 밑줄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이죠? 2년 이상. 여러분 비과세 요건 충족했냐 못했냐 몇 가지 조건 따지자? 세 가지. 1세대가 양도현재 국내 1주택을 그리고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 여러분? 2년 이상. 요게 원칙이죠. 2번 적으세요. 원칙. 근데 3번은 예외야. 예외로서 작년에 개정된 거죠. 자,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맞아 틀려?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예요. 즉 내가 이 주택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이게 조정 대상적인지 알고 들어가야 돼? 모르고 들어가야 돼? 알고 들어가야지. 알고 들어가야만 내가 여기는 2년 이상 보이는 물론이면 밑줄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 2년 이상 뭐 해야 돼? 거주할 걸 내가 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취득할 당시는 조정 대상적이 아니었어. 근데 양도 당시는 조정 대상적으로 지정됐어. 그럼 내가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를 안 했는데 나중에 양도할 때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은 2년 이상 거주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적으로 내가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느 당시 여러분? 취득 당시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3번 확인합시다.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면 우리 위에서 나온 2번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뭐가 더 추가된가? 2년 이상 거주가 추가된다 그 얘기죠. 오케이? 예. 자, 4번. 양도 당시에 국내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즉 어느 시점에서만 양도 시점에서만 주택이 몇 개면 되는가? 하나이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2년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적으세요. 대판. 이건 대법원 판례 나와 있는 말이야. 그거 당연한 말이고요. 자, 5번. 5번을 제가 물어보는 건 이유는 뭐냐면 주택 부수 토지라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제한을 받는다? 기준 면적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큰일 나. 실무 나가서 이런 거 모르면은 그래서 공인 양도인데 다 비과세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무서에서 양도세 추징이 들어와서 실제 실무에 있었던 일이야 이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였네. 비과세 맞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양도세 안 냈단 말이야.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근데 나중에 세무서장에서 추징이 들어왔어. 추징이 들어가니까 왜 비과세인데 추징이 들어왔나 봤더니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택에 딸린 토지란 건물이 여기 밑줄 칩시다.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도시적하는 몇 배고 여러분?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이게 뭐야? 기준 면적이죠. 요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최대 면적이야. 따라서 이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는 토지는 주택 부수 토지라도 비과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네,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가장 기본적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3번은 기본 중에 기본 별표 3개. 자, 24번 갈게요.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식 취득 및 양도식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별표 하나. 별표 하나.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별 문제는 조금 물어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물어봤냐? 종합 문제는 보기 지문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대비하는데 자, 1번 가겠습니다. 요약집 몇 조? 여러분? 31조.
제가 요약집을 페이지를 말씀드린 것은 꼭 집에 가서 요약집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자, 1번. 대금을 청산한 날 밑줄. 이게 원칙이죠. 언제 양도한 걸 보냐. 뭐야, 여러분? 대금 청산이죠. 취득자 입장에서 이걸 뭘로 표현했냐면 잔금 지급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의 대금 청산일과 취득자의 잔금 지급은 같은 날이야, 다른 날이야? 같은 날이죠. 아, 네가 준 날이 내가 받은 날 아냐.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양도세는 언제고? 대금 청산일을 표현했을 뿐이고 취득자 입장에 뭘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잔금 지급일. 그날이 원칙인 거죠. 근데 여기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뭐랬어요, 여러분? 분명하지 않다라고 했죠.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갈 거냐는 얘기죠. 그럼 어디가? 요약집, 여기 뭐야?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자, 여러분, 밑줄 칩다. 뭐죠? 등기, 등록, 접수, 일 또는 명의개설 밑줄. 여러분,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뭐, 등기, 접수일. 등록과 명의개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왜냐면, 등록은 뭐일 때고, 동산일 때고, 명의개설은 뭐일 때야? 주식.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만? 등기, 접수일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 예. 자,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뭐 했대? 수용됐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원칙을 물어보는 거야. 원칙 잠깐 보죠. 31조. 요약집. 31조. 협의 매수 찾으셨어요? 예. 같이 봐요. 협의 매수로 또는 수용당했다. 언제 양도한 걸 봐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자, 2개 이상 나면 우린 주저없이 어디로 가랬어요, 여러분? 빠른 날. 근데 지금 문제는 요걸 물어본 게 아니라 단, 밑줄.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공탁됐습니다. 요거는 무슨 규정이죠? 예외 규정이죠. 그럼 우리 지금 문제지문은 원칙을 물어본가 예외를 물어본가? 예외죠. 왜? 공익사업에 수용해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공탁됐다라고 했죠. 응? 밑줄. 문제 지문에 밑줄죠.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이건 출제는 여러분한테 원칙을 물어본가 예외를 물어본가? 예외를 물어본 거죠. 그때는 공탁일이 아니라 소송이 걸렸잖아. 소송이 걸렸으니까 언제 여러분? 소송이 확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 판결 확정인데 뭘로 바꿨어요, 여러분? 공탁일로 바꿨죠. 그래서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3번. 시험에서 답으로 물어보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이네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이거 또다시 정리합니다. 자, 증여받은 자산이다. 그러면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원칙은 언제 여러분? 증여받은 날. 근데 취득세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언제였죠, 여러분? 증여일 때는, 취득세일 때는 개야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과세시가 같다, 다르다 구분해 주셔야 돼요. 증여를 받은 자산에서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걸 본데, 개야일인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언제야? 증여받은 날. 그래서 특히 부동산은 언제냐면 등기 접수일이야. 명의가 넘어와야 되겠죠. 부동산은. 그래서 언제 넘어온 걸로 보는가? 증여받은 날은 언제? 부동산일 때는 등기 접수일. 동산일 때는 넘어와야 되니까 인도일이야. 근데 그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언제다? 증여받은 날에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야. 취득 시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결론 낼게요.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보고 요때 가액을 뭘로 잡는가? 실지 취득 가액으로 잡아야 되겠죠. 취득일은 그때 가액을 뭘로 잡으라는 얘기야? 취득가로 잡으라는 얘기야. 근데 뭐예요, 여러분? 예외. 시험에서 원칙이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하다. 출제는 예외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 때 원칙과 예외를 딱 구분하셔서 출제니 원칙을 물어본지 예외를 물어보셔야 되는 이를 확인하셔도 돼버렸는데 자 무슨 규정이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 규정이 적용한다. 그러면 이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올라가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으로 간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예,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냐. 외울 수밖에 없어.
외우지는 않고 어떻게 시험을 보냐고. 다만 그 이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오래 가는 거고. 자,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어요, 여러분.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상속 개시이죠. 이거는 취득세도 똑같아. 그죠? 취득세도 언제 취득한 걸 보는가? 상속 개시를 취득한 걸 보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첫째, 요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하나 드러나 봅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뭐를 받았다?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이다 라는 말이 나오거나, 또는 우리 양도소득세 뭘 따질 때 세율을 정할 때 우리 보유기간 따져 안 따져? 따지죠. 1년 미만 일반적인 부동산 1년 미만 몇 프로죠? 여기 봐.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몇 프로죠?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걸 외웠냐 못 외웠냐 그걸만 확인하는 거야 지금. 못 외우셨으면 집에 가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2년 이상 보유하면 뭘로 가죠? 누진세율. 자, 주택을 1년 미만이 몇 프로죠? 40%. 1년 이상이면 누진세율. 그렇게 세율 따지죠. 그렇게 세율 따질 때 이게 무슨 자산이면 상속받은 자산일 때는 이때는 상속 개시일로 하지 마시고 얼로 오라고?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로 오라고. 이거는 기본서부터 여기저기 적혔기는 엄청 적혔어. 그래서 저거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민법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대. 아, 요거 뭐죠, 여러분? 시효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럼 언제 취득한 걸 보라고, 여러분? 점유 개시를 취득한 걸 보라고. 자, 저는 여러분 2번과 5번 묶으세요. 만약에 종합 문제가 나오거나 개별 문제가 나올 때는 2번과 5번을 답으로 물어볼 것 같아. 제가 물어볼 것 같아. 그러면 또 시험에 물어봐, 그렇게. 그래서 5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감소됐답니다. 그럼 눈치채셔야죠. 원칙을 물어보겠어? 지금 예외를 물어보겠어? 예외죠. 여러분 잠깐 요약집 32쪽 봅시다. 자, 기타 보시면 환지처분이 취득한 토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자, 밑줄 쳐져 있죠. 언제래서 환지전 토지 취득,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시험에서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서 환지처분 받은 토지 양도했다.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환지전 토지 취득을 잡아야 돼. 그런데 환지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권리면적과 교부받은 면적의 불일치로 뭐가 발생했다? 증한지나 감한지가 발생하면 그놈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주의하라 했죠. 특히 다음날 동그라미 쳐야 돼. 출전이 살짝 환지처분 공고일로 하고 다음날 빼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은 우리 세법 규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 규정을 끌고 온 거야. 도시개발법에서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예. 공법하면 여러분 주정 과목이잖아, 지금. 웃자고 한 소리야, 그냥. 하도 여러분 표정들이, 저는 오늘 강의할 때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되다가 지금 거의 막판 오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얼굴 제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지금. 그러다 이제 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문제는 외워야 할 걸 외웠냐, 못 외웠냐, 그거 확인하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외우셔야 될 것들이죠. 못 외웠구나, 그러면 돼. 마음 편히 가지시고. 저만 죽일 놈 될 테니까 여러분 집에서 어머, 내가 이거 못 외웠네? 외워야지? 그러면 돼. 부담 갖지 마. 25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세 계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별표 3개 시뻘겋게 맨날. 역시 제일 잘하는 건 표시야. 자, 갑시다. 1번. 양도와 취득 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대. 밑줄 실질거래가 확인할 수 있대.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실질거래가. 여러분, 하나 더. 여기 문제 지문이 좀 길죠? 실전에서는 요거보다 좀 짧을 거야. 짧을 건데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거야.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저것도. 그러니까 지금 지문이 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딱 2개로 나올 거야, 2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1번 같이 지문이 좀 4줄, 5줄 나왔죠?
이거는 제가 좀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모르니까 길게 나온가. 실전에서 이거 한 2개로 나올까? 2개 정도로. 너무 걱정하지 마요. 네. 자, 이 경우 자, 실가로 원칙이 계산하는 거죠. 자, 실가는 여러분 항상 다시 한번 양도책은 실가로 계산하는 게 대원칙이야.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뭘로 가라고 여러분? 실가. 그럼 실가로 계산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케이? 실가로 계산해서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무서장에서 세무서가 여러분이 양도세 신고하면 실가로 계산했겠죠? 그러면 세무서장이 양도세 계산 명세 보고 자, 이거 확인할 테니까 증빙서류 갖고 오세요라고 할 거다고. 그럼 증빙서류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빙서류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매매니까. 매매 몇 장 있어야 돼? 취득가액도 매매계약서 있어야 되고 양도가도 매매계약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몇 장 있어야 되는가? 2장 있어야 되겠죠. 어느 당시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당연히 지금 팔았으니까 지금 뭐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 적격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뭐 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거?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단계에서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요거 매매계약서 말고 다른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뭐 하고 있거나 수치 뭐 하거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응? 그리고 올해 개정된 게 요러한 적격 증빙서류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뭐에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뭐가 되면 확인이 되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준다. 지금 그거 물어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 보세요. 후단 문구 이 경우 밑줄 뭐는 책에 있어. 책에 있어. 여기. 자, 뭐 자본적 지출액과 뭐는 양도비는 그 지출에 관한 뭐 증명서를 어떻게 하거나 수치 보관하거나 여기까지가 작년 규정. 자, 올해 밑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어떻게 된다? 확인되는 교환한다. 요게 올해 추가된 거죠. 예. 그래서 물어본 거야. 2018년도 추가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 요게 올해 2018년 추가된 거야. 예. 자, 근데 2번 갑시다. 2번은 1번과는 달리 자, 뭐라고 돼서 조건이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됐죠. 그러면 이때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랬어 우리? 매감환이죠. 근데 얘는 순서를 막 바꿔놨죠. 등기부 거래가에 보상가에 매매사례가에 환산가. 고생했다 문제 만들라고. 예. 위로 좀 해주세요. 고생했다. 예.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봅시다. 자, 요약집 예외 1번이죠. 찾으셨나요? 예외 1번?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글을 잘 봐.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여러분? 매감환. 그래서 뭐가 없다? 기준시가 없다. 이때 환산가액은 뭐를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밑에 환산 취득가액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환산가액은 뭐 할 때만 환산을 적용하는 거고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때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가에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하고 오케이? 예, 거기에 바로 작년 계산 문제 나왔던 거죠. 작년 계산 문제 여기 나왔어. 그 밑에 박스하고 다행이야 올해 안 나와. 아씨. 그래서 이나 여러분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25번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자, 3번 갑시다. 보기 3번. 이번에는 뭐가 나왔지 여러분? 누가? 관할 세무서장의 실질 거래가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자, 중요한 말 나왔어. 무슨 말 나왔어? 추계조사 밑줄. 추계조사. 추계조사는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 세무서장이. 이때 2번과 달리 3번 세무서장이 추계조사할 때는 뭐야 여러분? 매감환. 그리고 뭐가 나와? 기가 나오죠. 요게 바로 2번과 3번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취득가액을 뭐로 하면? 실가로 하면 뭐가 나오고 여러분 밑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취득가를 뭐로 하면? 실질거래가 이외의 가액 밑줄 실질거래가 이외의 가액 밑줄
뭘 말하는가? 매감 환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매감 환기를 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밑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라는 걸 구분해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이 33조 박스 잠깐 봅시다. 두 번째 박스 요약집 봐. 그러면 원칙 특례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양도가에서 못 빼는가? 취득가가 기타 필요 경비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럼 취득가액이 뭐로 나왔어요 여러분? 1번 실질 취득가액이 나와 있죠. 그러면 기타 필요금으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왔죠. 이미 표시는 다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2, 3, 4, 5번 묶어놓고 이게 뭐죠 여러분? 매감 환기. 취득가액에 뭐가 나면 매감 환기가 나오면 기타 필요 경비에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밑줄 뭐가 나온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 그 얘기야. 이때 필요 경비 계산 공제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뭐? 양도 물건 따는 뭐야? 공제율이죠. 이때 공제를 어떻게 배우죠? 37 짓고 하나. 오케이? 예, 그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25번에 4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5번. 환산가액은 뭐 할 때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왜 그렇죠? 환산 취득가액이죠. 그런데 여러분 올해 개정됐죠? 거기 33조 위에 33조 그 두 번째 우리 방금 본 박스 있죠? 그 바로 밑에 당구장 있네. 자, 같이 합시다. 누가? 거주자가 건물을 뭐 했어? 신축했어. 근데 그 신축한 날부터 몇 년이네? 5년에 양도했어.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뭘로 해야 되는 거죠? 실질 취득가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실질 취득가액을 하지 않고 뭘 했대 여러분? 환산가액을 했대. 이게 밑줄이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 밑줄. 이게 뭐죠? 환산 취득가액을 말하는 거죠. 밑줄 쳐야 돼. 환산가액을 뭘 하지 않고 실가로 하지 않고 뭘 했다고? 취득가액을 뭘 했다고? 환산가액. 그래서 환산가액 취득가를 하는 경우 밑줄 쳤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그 건물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를 5% 동그라미 5%를 무조건 뭐로 때린다? 양도소득세로 때린다. 이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뭐해도 없어도 5%는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적용한다야. 네,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출전 이걸 장난칠 수 있어. 산출세액이 없을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장난칠 수 있어. 산출세액이 없어도 우린 무조건 5%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혜택을 주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 냅시다. 건물을 뭐하고? 신축하고 그로부터 몇 년이에? 5년 이내에 양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모든 취득이 모든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 경우만 하는 거죠. 건물을 뭐해서? 신축해서 몇 년 이내에? 5년에 제3년.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이때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무슨 가액으로 하면 환산 취득가액으로 했으면 이때는 혜택을 주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환산 취득가액의 몇 프로? 5%를 환산 취득가액의 몇 프로를? 5%를 뭘로? 양도소득세로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 5%를 무조건 뭘로 때리겠다? 양도소득세로 때리겠다는 얘기 여러분. 단 이때 과세 표준을 계산한 과정에서 뭐가 없어도 산출세액이 없대. 이때도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그럼 산출세액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 제로거나 손실이 발생한 거죠. 왜냐면 얘를 취득가액을 올려버린 거야. 올려서 양도세액을 제로 만들어서 양도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겠다는 의도로 쓴 거야. 그러면 그래도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6번 갑시다. 다음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별표 하나. 요건 왜 물어봤냐?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공제 대상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자, 별표 하나. 네,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두 개 치십시다. 두 개. 자,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 물으면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34쪽 봐. 34쪽. 요약집을 보려고 해. 요약집을 봐. 공제 대상 나와 있죠, 여러분? 이제 첫째, 몇 년 이상 보였다, 여러분? 3년 이상 보였답니다. 3년 이상. 저 시계 맞는 거예요, 지금?
맞죠? 갑시다. 자, 기억. 일단 1번. 몇 년 이상 보였어야 돼?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죠? 자, 근데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뭘 주의하라? 미등 양도 누진세율 적용하라 그랬죠? 얘들은 적용 대상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올해부터 누진세에다 10% 또는 20% 할증 과세가 되는 조정 대상적인 다주택자는 누진세를 할증 과세뿐만 아니라 모두 못 받는다. 장기 보유 투표용도 못 받는 거죠.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조합 입주권은 누구일 때는 안 해줘. 조합원으로 취득한 건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일 때만 하면 된다. 조합원으로서 양도할 때만 해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26번 갑시다. 기업.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장기 보유 투표용자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조합원으로서 취득했는데 여기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해서 못 받죠. 2번. 2년 보유했 때 못 받죠? 4년 보유에 대한 등기된 주택인데 미등기다고 나왔죠? 이런 못 받죠. 리얼 3년 보유한 등기된 뭐야 여러분? 밑줄 B3년 투자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동그라미. 미음 1세대 1주택에서 3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 그에 따른 주택. 당연히 고가주택도 비과세 죄송합니다. 장기 보유 투표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남들보다 더 받아 덜 받아? 더 받죠. 남들은 1년당 몇 프로인데? 3%인데 1세대 1주택 몇 프로야? 8%라는 거 놓치면 안 되죠. 아주 중요한 거죠. 비읍 양도소득세 세율이 할증 과세되는 조정 대상적인 2주택 이상 해당 주택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 몇 개야 여러분? 2개. 뭐죠 여러분? 리을과 미음이죠. 자 27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기본자관나 설명 틀린 것은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 주시고요. 자 요약집 몇 조 여러분? 35조. 1번 양도소득인은 거주자가 공제 대상이죠. 밑줄 따라서 양도 물권과 보유관을 묻지 않고 미등 묻지 않죠. 근데 뭐는 안 해줘 그래도 미등이 양도는 안 해주죠. 2번 양도소득 뭘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을 계산해서 어디서 빼는 금액이에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빼는 거죠. 차장근기 과세상 또 올려야 돼. 3번 양도소득 기본 공제금액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여기까지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주식 등 밑줄 하나 파생상품 밑줄 하나 몇 가지 밑줄 쳤어? 3개. 이 3가지의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소득별이죠. 그래서 소득별로 몇 개 구분해? 3개 구분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해당 자산 양도소득 얼마 받아라? 250만 원 공제받아라. 맞아서 틀렸어? 3번 결론.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소득별 구분 공제. 4번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이때는 해당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공제. 여기 밑줄 해당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비감면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근데 무슨 대상가?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몇 개면 2개 이상이면 어디서 먼저 공제받으라? 비감면 대상 먼저 공제받으라. 35쪽에 적혀 있어 이미 다. 자, 5번.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도 국내 자산과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국외 부동산 등 250, 국외 주식 250. 그런데 뭐는? 파생상품은 국내외 거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서 공제하는 거죠. 28번 양도소득세 증여 2월 과세 적용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별표 3개짜리죠. 저는 올해 계속 이거 강조하겠습니다. 자, 요약집 35쪽에 나와 있죠. 1번 배우자 또는 직계주민에서 밑줄 그렇죠. 증여 2월 과세는 대전제 조건이 뭐야? 왼수로부터 증여받은 밑줄 토지나 건물 또는 시설물 이용해용권 밑줄. 그래서 얘는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뭐일 때만 적용해? 부동산과 회원권을 양도했을 때만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증여받은 몇 년에 양도했을 때만이야? 5년이나 양도했을 때죠? 그럼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적용받아 못 받아? 안 받는 거죠. 2번 양도 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도 적용해야 안 해? 해야죠. 그러나 뭐일 때는 사망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3번이 답이죠. 외우지 마. 당연한 거야. 봐. 증여 2월 과세 여러분 우리 증여 2월 과세 그냥 세금을 많이 떼려고 하는가 적게 떼려고 하는가? 많이 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봐.
징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밑줄 하나? 요 놈이 징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밑줄 하나? 얘보다 어떻대? 오히려 징여 2월 과세 규정 적용 소득세가 더 적대. 그러면 징여 2월 과세 때리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일단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죠. 3번 틀렸죠. 3번이 답이죠. 꼭 잡으시죠. 우리는 시험에 이 시험 공부 왜 하는가? 합격하려고 하는 거죠? 합격 안 하면 공부한 의미가 없어. 얘기가 이상하게 됐다. 네. 자, 4번. 이게 결론이야, 여러분. 4번이 징여 2월 과세 결론이야. 그러면 그래, 나 징여 2월 과세 대상이다. 어쩔래? 그러면 취득시기 저기 적겠죠. 취득시기를 징여받은 날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 징여한 배우자나 직계중에서 당초 취득일로 하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은 징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 당초 징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그때 징여를 받았을 때 납부한 뭐가 있다면 징여세가 있다면 징여받을 당시 납부한 징여세가 있다면 얘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얼로 잡아라 밑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죠. 그거 우리 35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물어봤어요. 꼭 좀 봐주시고요. 자, 5번 양도소득세 납세는 당연히 누구야? 수중자가 양도자인 거죠. 그래서 바로 양도자는 수중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증여자와 수중자 간의 연대 납세는 있다 없다? 없다. 놓치지 마시고요. 제발 다음 주 이거 계산 문제 낼 거야. 예고해. 다음 주에 또 낼까? 자, 29번. 다음 중 2018년도 양도소득세를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다만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지한다. 자, 조정대상지역은 얘 특례 규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따지지 말자. 요거 다음에 물을게요. 이제 얘기해 줄게 미리. 뭐 낸다고. 다음은 조정대상자 물어볼까? 네. 1번. 미등기 양도에는 70% 세를 적용한다. 맞는 말이죠? 예. 2번. 비삼료 토지 나왔네요. 이때는 누진세대 몇 프로 할증 과세하죠? 10% 더한세로 과세하는 거죠? 예. 3번. 1년 이상 보유 밑줄. 근데 뭐죠? 주택. 그럼 뭘로 가는 거죠? 누진세로 가야 되겠죠? 자, 4번. 1년 미만 밑줄. 근데 뭐죠 밑줄? 부동산에 관한 권리대. 그럼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몇 프로야? 50%죠. 자, 5번. 1년 미만. 그런데 얘는 뭐죠 밑줄? 골프회원권이 돼. 골프회원권 뭐예요 여러분?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뭘 했어? 무조건 누진세를 했죠. 5번이 답이죠. 그래서 37쪽 적어놓으셨나요 요약집? 예, 요약집 37쪽. 30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에 관한 다음에 설명 좀 옳혀서 별표 3개. 이거 내 다음에다 또 물어볼까? 별표 3개. 이제 가르쳐주자. 1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서 파생상품을 제한 양도한 거주자는 밑줄 이자가 신고 의무자죠? 예정신고 납부해야 된다. 맞죠? 이때 양도 차이가 없거나 양도 차순에 발생해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맞는 말이죠. 2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밑줄 양들이 속한 달로부터 몇 월 이내야? 2개월 이내. 이게 원칙이죠? 예. 근데 3번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인의 토지에 있어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청산 밑줄 허가 전 대금 청산. 여기 조건 잘 봐야 돼. 허가 전 대금 청산. 그럼 대금 청산 현재 유효야 무효야? 무효. 그러니까 이때 어떤 날 기준이야? 허가일. 그래서 어떤 날 기준? 허가일 밑줄이 속한 달에 말해도 몇 월 이내야? 3월 이내죠. 아, 죄송합니다. 2월 이내죠. 허가일 기준. 4번 부담부 증여죠. 그래서 여러분 2번에다 적으세요. 원칙. 3번과 4번 묶으시고요. 예배. 그래서 요거는 2번과 3번과 4번은 신고 기한을 물어본 겁니다. 예. 4번 부담부 증여 이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게 우리 아까 부담부 증여 양도차 계산했죠? 예, 그때는 양들이 속한 달이야 말부터 자 2개월 이내가 아니라 몇 월이죠? 3개월 이내죠. 밑줄. 그리고 이게 뭐랬죠 여러분? 증여세 신고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작년부터는 증여세 양도 따르는 것이 한꺼번에 다 내라 그 얘기죠. 따로 내지 않고. 답은 4번. 자 예정신고시 납부세가 얼마 초과했대 여러분? 1,000만 원 초과했대. 그러면 납부세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재종은 얼마 초과였죠? 재종은 500 초과. 예, 근데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 분납기한은 다 2개월 이내. 예, 잡으시면 되죠. 자, 31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 설명 옳지 않습니다. 종합 문제죠. 뭐 충분히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개별 문제에 4문제 정도 물어보고 마지막 5번째 문제로 이걸 낼 수 있는 거죠. 별표 3개. 요게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31번은 무슨 문제야? 종합 문제.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 당연히 이런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과세 대상이죠. 예,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26쪽 적으시고요. 2번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 취득가로 양도세를 계산한 경우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의 몇 프로? 5% 상당액을 어디다가 양도소득 결정세에 더하지만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적용한다. 33조 방금 전에 말씀드렸네요. 네, 답은 2번이죠. 자, 3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 시기를 달려 양도했대. 즉 모두 양도했고 그래. 토지도 양도했고 나중에 건물도 또 양도했다는 얘기죠. 그럼 묶으셔야죠.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이니까 양도소득 기본적으로 얼마만 받아? 250만 원밖에 못 받죠. 왜? 소득별로 구분하니까. 근데 주식을 또 양도했다 그러면 주식은 따로 얼마 받을 수 있어? 250. 파생상품 또 양도했다?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거 얘기한 거죠. 4번 국내 부동산과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각 발생한 결정금은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이를 통산할 수 없다. 여기 밑줄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그러면 올해 내가 부동산도 양도했고 모두 양도했어. 주식도 양도했어. 주식도. 그러면 이때에 거기서 발생한 양도 차손이나 결정금은 서로 통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부동산과 주식은 노는물이 같다서 다르다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통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거주자 등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곳을 둔 자만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납세를 부담한다. 맞나요? 맞죠.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는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몇 년 이상이야? 5년 이상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5번은 예, 40조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32번. 다음은 2018년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별표 3개짜리죠. 자, 41조. 1번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인 여기 밑줄 부동산상의 권리 전세권, 임차권은 물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과 지역권을 포함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1번이 틀렸죠. 왜 틀렸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어디로가? 기타 소득이랬죠. 여기 2018년도 개정사항이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 2번, 3번, 4번 묶으시고요. 그 유명한 비과세죠. 그래서 한 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뭐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은 뭐다? 무조건 과세한다. 맞죠? 3번 비과세가 배제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 현재 주택가 부수토지 기준시가가 얼마 초과하는 거? 9억 원 초과한 주택이지. 기준시가 기준이죠? 예. 4번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액이 얼마다고요? 2천만 원 이하 밑줄 2천만 원. 이게 뭐죠?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이죠. 올해까지는 비과세죠. 올해까지는 비과세. 내년부터는 14% 분리과세가 되는데 올해까지는 무조건 비과세. 5번 주택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는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를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죠. 그래서 주택 원칙 간주임대를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안 한다. 주택은 간주임대를 계산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자 어떻게 그랬죠? 332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얼마 초과할 때? 3억을 초과할 때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저 상가 등일 때는 무조건 과세.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올해 1회 모의고사, 여기 동영 모의고사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